인권을 중요시한다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목소리가 뭐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최대치를 내서 우리 아이들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진로,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마음껏 정진하겠다라는 꿈을 이뤄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학부모님들 여러 사례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겪으셨고 굉장히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진짜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뭐 건설적인 회의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말 가름하고 나중에 또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김창호 대표님 통해서 또 듣도록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 또 국회의원 문체위 이 의원님들 만나뵐 일이 있으니 저도 내일 우리 김창호 대표님이랑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뭐 회장님 항상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예, 앞에서 또 이렇게 일선에서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든든합니다. 예. 그 어찌됐든 아까 중에 서지영 의원님이 교육이 통과되셨다고 이제 하셨고, 그때 우리가 서지영 의원님하고 추석 전날 14일 날에 이제 간담회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때 의원님께서도 하신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국회 차원에서는 문체위에서 그 의결이 돼가지고 통과된다 해가지고 그게 집행 정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체위 소속 의원 전원 합의체로 해서 전재수 위원장님이 이제 의결서를 전체 채택을 해서 교육위로 이제 전체 문체위 의원들의 이런 의견은 다 이렇다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위로 넘갔죠. 이 상태에서 교육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오늘 소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 또 합의체로 이제 본안 소송으로 올라간 거죠. 본안 회의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서재호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라서 이게 본안으로 갔지만 이게 언제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언제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가 우리 아이들이 바로 시합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니 서주영 의원님께서도 하신다는 말씀은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엄청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한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창구가 있대요. 예.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이거는 좀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서정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 하고 원래가 이제 본안에 이제 통과가 되면 집행이 진행이 되는 거는 6개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야 되지만 서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6개월을 수정을 해서 효력 발생을 바로 그 즉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국회의원들 한번 믿어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채널 A에서도 오늘 오전에도 어제였네요. 오전에 이제 또 전화가 오셔갖고 인터뷰를 또 많이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뤄주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오늘 또 보도자료가 또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는 KBS에서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님 국회의원이신데 거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겠다 하시가 KBS랑 이제 연결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KBS는 그냥 보도자료를 우리가 저기 포털에 이런 데 아니고 영상을 그냥 KBS 방송으로 이제 지금 촬영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좀 선정을 좀 해달라.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 부모님. 그래서 가장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우리 우리 양경수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기 우리 김해에 욕도 우리 학부모님 부탁을 음, 드렸고,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대구에 우리 또 야구 우리 사연이 엄청 우리 또 이영선 우리 고모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어머니 통화해가지고 이제 KBS 쪽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오늘 또 KBS 담당 취재 기자가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한다는 말은 지금 이제 학부모님 두 분은 됐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되고 학생 한 명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거든요. 또 사춘기도 뭐 있겠지만 췌장염에 걸려서 본인이 또 나고자라는 그런 또 프레임이 있다 보니 얼굴을 방송에 이렇게 내비신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얼굴이 나와도 된다고 하면 그런 학생 한 명을 저희들도 지금 빨리 한 명을 해서 이제 기자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고 오늘도 KBS 그 기자님께서도 내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학부모님들 오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면 바로 들어오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 부분을 좀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뭐 어찌됐든 좀 압력 아닌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하고 교육위 소속 의원들한테도 힘이 이제 실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혹시 계시는 언론사분들이 많이 계시면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소개를 해서 좀 보도자료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좀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오늘 또 저 김성진 변호사 내가 아직 우리 어디야 그룹이나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또 올릴 건데 수원지법하고 우리가 원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군데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 효력 정지에 대해서 10월 11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그다음에 그게는 한 명이었고 6이 6명인데 요거는 10월 15일까지 그때는 시합을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서울 그게 행정법원에서 이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 나왔던 게 수원지방법원이랑 제주지방법원이 오늘 또 결과가 또 나왔어요. 요것도 좀 유예는 있었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1월 30일까지 판사님이 나 그래서 이 판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내용인즉 지금 이게 공유가 되는지는 야, 예, 잠시만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내용이 다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음, 주무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24학년도 제2학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다른 판사님들하고 틀리게 이제 이 판사님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오늘은 좀 긍정적인 또 신호탄이 됐거든요. 이유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이제 이 판사님, 김은구 판사님, 김원솔 판사님, 박민집 판사님이 이렇게 이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다른 판사님들하고 틀리게 또 이렇게 오늘은 확실하게 뭔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 판례로 인해서 11월 30일까지 학생이 시합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또 인용을 해서 다음 또 우리가 또 다른 법원, 지방법원의 재판이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그게 더한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에서도 그래요. 제주지방법원에서도 8명 학생을 제주지방법원에 이렇게 올렸고 여기는 다른 법원하고 비슷하게 인용이 되더라고요. 10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오늘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울산하고 이런 데는 아직 나지는 않았죠. 예, 경남도 아직 안 났고. 하지만 요 네 군데에서는 벌써 지금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시합 출전해라라고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거는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10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총
20몇 건을 해드렸대요. 무료 변론을 이렇게 법원에다가 하는 게. 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법무법인에서는 한 건을 수임을 하고, 이제 여기 진행을 할 때는 변호사 협회에다가 그 금액을 또 별도로 줘야 되는 게 있는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8건이나 지금 이렇게 해서 소송을 이렇게 무료로 해드렸는데, 이제는 변호사 협회에서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공고를 해드렸듯이 이제 사유를 설명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 이래 되다 보니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조금 결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진짜 소명이 된다 하면 김성진 변호사님이 자기가 경고를 먹든 뭐 제재를 당하든 간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또 얘기를 하셨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소송에 그래도 보통 행정소송을 들어가거나 개별적으로 하면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로는 소송이 그 제가 올려놨죠. 10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요렇게 그 자체로 하고, 만약에 2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 명당 55만 원씩 그 정도의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변호사협회에서도 큰 그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막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앞에는 무료로 해주고 저는 안 해주느냐 이제 따지듯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에 해드렸는데 갑자기 역으로 돌아와 버리면 본인도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변호사님 입장도 우리가 또 충분히 생각을 해드려야 되고, 왜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맡고 있는 많은 또 이렇게 법정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뒤로 해주시고 우리 걸 더 전담으로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님들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김가람 변호사님께서 3월에 이제 헌법소원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김가람 변호사님께서 어저께 이제 미국에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탄원서가 지금 법원에 한 1000부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1000부 말고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 연대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헌법소원할 때 법원에다가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요거에 대한 서명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또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김성진 변호사님 그쪽으로도 같이 재판정에 같이 우리가 또 첨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좀 더 효력이 더 좀 좋게 나지 않겠냐. 그래서 좀 같이 연대를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는 김관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요청을 하신 거는 김성진 변호사님 법무법인 인유랑 같이 연대해서 헌법소원에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오늘 김성진 변호사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 법무법인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더 좋은 거는 요 법무법인 인유라는 요 부산에 이제 저게 법인인데, 요게 이제 부장 저게 대표 변호사님이 저 지검장님 출신이고, 그게 이제 사모님이 그 부산에 이제 판사님이세요. 예, 판사님이시고 그 유명한 이제 그 조국 사건 따님, 그게 이제 그게 의료 행정대학원 그게 이제 그 판결을 내렸었던 그 유명하신 그 판사님이 이제 사모님이시고, 그 밑에 부대표 변호사님은 이제 그 아내분은 지금 현재 대법관이래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지금 이제 현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많이 이제 엄청나게 실현 효과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이 어찌됐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헌법소원 자체가 언제 나온다라는 게 참 어렵대요. 결론이 딱 나온다라는 게. 헌법소원에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돼서 잘못됐다라고 딱 되면 그 즉시 바로 효력이 또 되기 때문에 애들 시합도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지금 다른 학부모들처럼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이걸 하는 거랑 아니면 헌법소원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먼저 사건을 이거를 무료로 해드렸던 학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정보력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열정이신 거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지금은 무료 변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어찌됐든 본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더 푸시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민생 법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어찌됐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개는 이제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지법이 9월 11일 날에 최종적으로 딱 나와줬으면은 너무 편하게 쫙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판사님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완벽한 승소는 아니지만 애들이 급하게끔 2학기 때 제 소년체전 선발전 그거는 나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에 만약에 하시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여기까지 부모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되고, 세 번째, 행정소송은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JTBC에서는 그때 우리가 학부모님들하고 여기 우리 학부모연대 저기 대표단들하고 이모경 의원님 간담회를 갔었을 때 JTBC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방송 촬영을 했거든요. 그게 연락이 온 거는 10월 7일 날에 방송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저번에 우리가 우리가 저 화상회의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셨던 거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셔가지고 저희들이 페이스북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 정보력이 너무 떨어졌다. 페이스북을 안 하는 학부모님들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또 참석하셨던 우리 함재상 우리 수석 부회장님을 모셨는데 급하게 본인 돈을 들여서 본인 직원한테 보너스를 1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새벽까지 일을 시켰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타는 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완료가 됐고 여기 지금 회원가입들이 많이 되고 계시거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 하시고 난 다음에 탄원서를 또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해주시면은 그 자체가 엑셀로 자료가 전부 다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냥 첨부만 김가람 변호사님한테나 김성진 변호사한테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도 하시고 탄원서에 또 서명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재상 수석 부회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말씀 좀 진행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수석부회장 함재상입니다. 뭐, 김창호 대표님이 뭐, 뭐, 그동안 뭐, 진행됐던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해야 될 것들, 뭐,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동안 이제 문체부나 이모경 의원, 그리고 서지영 의원 간담회나 회의 때, 저희들이 뭐, 소통하고 소리 낼 수 있는 좀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밤낮 없이 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나씩 수정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이제 김창호 대표님과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과 하려는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로 이제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이제 필요한 병원이나 의료 지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당 단체들과 이제 MOU를 통해서 최대한 좀 많은 좀 혜택을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지원되는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올려놔서 운동선수분들과 이제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좀 많은 혜택들을 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또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홈페이지가 좀 활성화되려면 뭐 학부모님들이 좀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셔서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이나 뭐 그런 사연들을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많이 올려주시고 교류를 해주셔야 좀 홈페이지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많이 들어오셔서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사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학부모님들 또 뭐 운동선수분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와 이제 뜻을 또 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 전부 좀 같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 갖고 회원 가입하시고
또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동의 관련된 내용에 동의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훨씬 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가 그 네이버 상에다가 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활성화가 돼 갖고 그 저희 단체 이름이 단체 이름이나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오진 않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 김창호 대표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번에 좀 가입을 해주시고 이게 조금 저희가 좀 가입을 많이 하고 클릭을 많이 하면은 이제 바로 또 올라올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네. 그 학부모인데 회의가 아, 있어가지고.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응.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뭐 함재상 반갑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또 개인 저희를 사비를 위해서 들여서 이렇게까지 또 약간 시골 해주시고 할머니가 배웅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저기 예, 소리 좀 무음으로 좀 예, 강우석 회장님 오늘 이게 적어졌나? 예, 됐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까지 뭐 지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발 빠르게 저희들이 움직였고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효과가 좀 있고 뭐 방송국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같이 힘을 좀 합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찌됐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페이스북에 김현수라는 그 체육시민연대 위원장님이 올리신 그 글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요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룹에다 올려놨죠. 근데 어찌됐든 불난집에 지금 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두 번 죽이는 격이 됐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때도 얘기했었지만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댓글이 막 달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얘기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 절대 뭐 사과라는 이런 것도 없이 저한테는 그쪽 단체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에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빠 그 가방에 봐봐. 그래서 스타필드 가방에. 예, 소리를 좀 무음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다행히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사서 댓글을 엄청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150회가 넘게 달렸던데 그 뒤로는 제가 그분한테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더 체육시민연대를 좀 더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우리 이영선 우리 고문님께서도 이제 좋은 또 영상도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또 오늘 또 이영선 고문님께서 직접 또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영선 고문님께서도 좋은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들려요? 예. 네. 제가 이거 작동하는 걸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오늘 배웠어요, 급하게.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저 또한 시민체육 제 오늘 글 자체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한 15년 정도 됐어요. 우리 아들 리틀 야구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망을 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시민 활동 한 15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창호 대표한테 예전에 저한테 고문직 부탁을 하길래 그때도 제가 할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런 체육 시민 단체나 이런 단체의 사람들을 제가 잘 알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체육 시민연대가 창설된 게 20년이 됐습니다. 여기가 주축이 됐던 게 이거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 체육계에 다 만연하게 있는 거기에 있는 조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 예전에 창설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무국장이 안민석 의원이 거기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뭐 솔직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주축이 대부분 특정 학교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다 보니 어쩌기 생각하다 보니 이게 정치과하고
이제 결부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 마음대로 용역도 받고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체육단체라는 건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뭐 김현수랑 그 친구 뭐 나 그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뭐 토론회 때 보니까 그 황대호 의원한테 개박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원성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은 그때 저 폭력이라는 사람은 이거 두들겨 패는 게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영역에 왜 지금 학부모 연대가 들어왔냐에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있었던 사항들 전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그의 겨울에 뭘 했다는 얘기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부딪힐 때는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들하고 할 때 우리가 하게 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있는데 다 있어요. 코스프레든가 이런 데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우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자체들도 아마 스크린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 둘씩 어려운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제가 있는 상황은 낱낱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충분히 하세요. 대신 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표정들이 좀 틀려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제 고문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실 때 우리 우리 김창호 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느끼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거 이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인수인계라고 하셔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없으시고 애정 갖고 이 단체를 응원하고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혹시 양승란 낙고원님 우리 대표님 경남 우리 대표님 들어오셨죠? 네, 예, 우리 저 양승란 대표님께서 안녕하세요. 요번에 며칠 전에 또 우리 법원에 가셔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많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땠는지 그런 분위기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 글 다 썼는데요, 글로. 네, 그러고 또 말씀하고 또 틀립니다. 못해. 그래서 손을 묻었어. 제가 어저께는 경황이 없었고, 아마 이거를 좀 그러니까 울산하고 여기하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판사님들은 우리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우호적이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지금 대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시고 11월이라고 하니까 좀 늦춰서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안 하고 늦춰서 하시겠다고. 이게 오늘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그 이게 뭐 정지 기간이 2달, 3달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회쯤에 맞춰서 이거를 그 행정 집행 정지를 내려주시려고 그 대회 일자를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되게 우호적이지 않나. 우리한테 학생들 편에 서서 최대한 아이들을 좀 도와주시려고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되게 분위기는 그 교육부 법무팀들한테는 그냥 뭐 눈길을 잘 안 주시고 엄마들 이야기를 좀 계속 경청하시려고 계속 저한테로 시선이 계속 고정이 거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게 되시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 편안하게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리액션을 좀 크게 하셔갖고 우셔도 될 것 같고. 응. 하시는 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면 판사님들은 우리 편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야기 끝낼게요. 예. 저기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저 대표님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일단 음소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리 들리세요? 아, 예, 소리 잘 들립니다. 예, 예. 소리 들리세요? 예, 예, 예. 제가 오늘 우리 서울 쪽에 있는 야구 감독들하고 학부모들이 몇 사람들이 전화가 왔고 뭐 궁금증을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 예, 우리가 일단은 지금 유예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효력 정지만 받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딱 이제 효력만 그때까지만 한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대회를 못 나게 하게 되는 예, 얘기고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국회 쪽이나 예. 뭐 시행령을 하든지 뭘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그걸 물어봐요. 이걸 아예 없애는 건지 아예 그 최저학력제가 없어지는 건지 예, 아니면 대체 방법이 있는 거를 플러스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예, 근데 오늘 통상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물어보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있다면 괜찮을 텐데 이게 그 그냥 뭐 물을 흐르다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대안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네. 지금 고모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른 학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애들이 지금 시합을 못 나가는 부분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그래서 하는 거였고 그다음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를 국회에서 내려온 법안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빨리 바꿔오지 않으면 이게 폐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거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안을 줄 수 있는 최장력제에 걸리더라도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처럼 이스쿨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쿨로? 예, 이스쿨로. 네. 이스쿨로 고등학교랑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원래가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위원장님들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그 김택철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하신다는 말씀이 이거를 이스쿨로 대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장력제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최장력제를 이렇게 집행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뭐 다들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 틀리고 학교마다 다 틀리고 다 틀려요. 예, 그 나라에서 그거를 하지는 않아요. 제재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에서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특히 교육부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폐지가 되려면 애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현 상황은. 그래서 최대한 애들이 시합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수정을 해놓고 차후에 국회의원님들하고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최장력제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현실성 있게 뭔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업적으로라도 그때는 하나의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회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저 국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대응방문 대안을 여태껏 준 적이 없으니 예. 시간이 급하니 이스쿨로 일단은 대체를 하고 예.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나중에 뭐 합의체를 이루어서 대응 방법을 이제 대안을 달라는 얘기죠. 아, 국회에서요? 예. 아, 국회에서는 대안 방법에 대해서 달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이스쿨로 그냥 대체를 하자라고 수정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 자체가 예. 이스쿨에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것 알겠지 모르고 예. 있고 예. 시간이 급하니 그렇죠.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옛날하고 똑같은 똑같은 얘기죠. 거죠. 똑같이 다시 돌아가는. 똑같은 생각에서 뭐 한 2년 동안 해갖고 허비다고 다람쥐 책 받고 워리시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조금은 하나에 조금 유예할 수 있도록 6개월이 아닌 1개월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아니라고 되는 건 보거든요. 종목마다 다 틀린 네, 다 틀리기 얘기니까.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 연대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어. 힘드시겠죠.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스쿨을 웬만하면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취지에 이제 어긋나는 얘기니까 네.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이랑 법에 왔다 갔다 하고 부모들이 저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건 하고 예전 고등학교처럼 하여튼 이스쿨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자는 얘기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일단락으로 정리가 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거 옛날과 똑같은 얘기니까 예,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대나 저도 이제 우리 야구 포럼에서도 이제 우리 정리가 돼서 조만간에 이제 지도자하고 학부모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 아들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무식하다는 소리 되게 싫어하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슈컬의 병폐를 많이 하니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건 과제물이라든가 이런 또 대응 방법도 이 친구들 노력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또 연구해서 해갖고 우리 연대에서 한번 의논 한번 해보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그때 이모경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지영 의원님 측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스쿨도 이스쿨이지만 우리 애들이 공부를 만약에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근데 음. 나는 서울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서울대 체육과가 아닌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어. 근데 지금 현 상황에는 못 가잖아요. 법 자체가 동일 계열을 못 진학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금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 최장력제 우리 이스쿨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을 좀 모색하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다른 어느 학부모님들도 우리가 그때 회의를 했을 때 좋은 안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췌장력제에 걸렸다 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그 우리가 애들이 전체가 다 지방에 있는 이런 지역으로 전부 다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시합을 가잖아요. 예. 네. 저희들 아들 농구만 해도 저 양구, 강원도, 저 전라도 끝마을 여러 지역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에 뭐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직접 시합 없을 때 코치님 인솔아에 가서 그게를 보고 사진도 찍고 자기의 그런 걸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적어서 학교에 제출한다든지 뭐 다양한 거를 의견을 좀 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교육부에다가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나름대로 교육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그래 문체부 소속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 형성이 됐거든요. 다행인 게. 그리고 이제 또 기자분들하고도 나름대로 또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으니 요런 이제 최장력제 최대한 빠르게 올해 안에는 빨리 애들이 시합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차후에 요러요러한 우리의 이제 좋은 아이템을 머리를 모아서 요런 안을 다시 우리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 예전에 갖고 있던 것도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예. 참고 한번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뭐 댓글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전부 다 뭐 간절하고 애들이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다들 이제 하루하루가 급한 거는 뭐 여기 또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다들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뭐 계속해서 이제 지방법원마다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있고 더 좋게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부모님들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은 좋은 또 안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할게요. 말씀하실 분들은 예,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자유롭게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법무법인 서운의 강혜연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 김가람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헌법소원 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신청서는 4월에 접수가 됐는데 헌법소원이랑 법률 집행정지까지 같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조금 더 이제 언제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빠르게 결정이 나서 이제 집행정지가 결정이 나면 그 즉시 일단 법안이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뭐 다 도와서 최대한 많이 탄원서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표님께도 탄원서 샘플 하나 보내드렸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내용을 추가하시는 게 지금 각 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결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더 보충해가지고 탄원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법인으로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또 김가람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또 도움을 또 많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었거든요. 해서 이제 김가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런 대처 방안을 이제 마련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리니까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김가람 변호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오시면 그 김성진 변호사님하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서로 이제 같이 말씀하시면 시너지 효과는 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좀 질문이 자 먼저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후도 너무 좋은데 학생 선수들 필수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선수 필수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Z사라고 돼 있는데 혹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시나? 아니면은 모두들 같은 상황인데 이 또 똑같이 말씀하셨네. 또 경기에 나가고 안 나가고 나뉘니 판사님이 효력정지 내용에 아이들 모두 적용이라는 번외의 이야기를 야구 말고 다른 실로. 예, 학생 선수들 탄원서도 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지금 피해를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선수들도 탄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도 일부러 학생 선수들도 그렇고 지도자 학부모 모두가 다 들어와서 탄원서에 좀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Z사라고 돼 있는 조남이 안 올려져 있으니까 예,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건 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뒷배경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이명 학부모님 지금 들어오셨는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 9월 11일 날 내가 그래서 9.11 전 미국의 비행기 테러 사건이랑 똑같이 명명을 했거든요. 9.11 그 우리 울산지법에서 이제 하셨는데 이명학 네. 님 그때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어찌됐든 판사님하고 이제 그런 말씀 나누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갔을 때 피고인 쪽으로 안 물어보고 원고인 쪽으로 물어봤거든요. 어떤 거요? 원고 쪽으로 물어봤어요. 피고한테 안 물어보고. 피고가 아닌 원고한테? 네. 근데 예. 원고 쪽으로 저희 감독님이 나오셨거든요. 예. 교장 선생님이 안 나가시고. 그래서 일단은 판사님이 일단 돌아가는 상황은 다 인지하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일단은 감독님한테 대회가 언제나 여쭤보시고 그 대회 만약 2학기 때 대회를 안 나가면 애한테 어느 정도 부당한 이익을 미치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뭐 여쭤보시고 해서 감독님한테 거의 다 질문하시고 저희 쪽으로는 따로 질문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저희가 21일 날 원래는 경기였거든요. 예. 그때 전에는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안 될 수 있다는 여지는 주시더라고요. 언제 10월 22일? 아니요, 9월 21일. 그러면 이미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참.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저는 나는 좀 울산 요 법원 판사님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뭐 소송한 사람들만 구제하기에는 뭐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애들이 총 몇 명인지 먼저 파악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보내달라 하시고 저희 쪽에서는 소송 건 데가 어딘지 해가지고 뭐 사건 번호를 보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쭤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직 처음이라서. 근데 맞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다들 피해자 측이 이제 아이들이고 부모님들에 대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그거를 무시를 못하니까. 네. 예. 아무튼 뭐 빨리 울산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가 네, 먼저 이렇게 고무신사가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제일 그렇네요, 그죠? 그러네요. 고민 중이신가 봐요. 예. 어찌됐든 힘내십시오. 아, 울산 또 야구시니까 또 우리 또 영성 고모님하고 또 관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리고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여기 정장은님 한 분 해주셨는데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안 그래도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가입을 해갖고 했는데 이 나이를 쓰는 게 뭐 있기도 하고 가입을 할 때 그거는 있는데 안 써도 뭐 그냥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함재상 수석부 회장님. 예, 스피커가 꺼져 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나이 안 네네네. 써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 예, 나이 안 써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축구하는 아이 아빠입니다. 지금 저학년 리그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고요. 협회 장기가 또 있고요. 겨울에 동계대회가 있는데 대회 때마다 매번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동계대회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를 네 군데를 지금 판례를 보시면은 매돌 며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 대회나 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10개가 되든 뭐 20개가 되든. 예,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해준 그 날짜 안에는 모든 대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뭐 말 그대로 이번에 10월 30일까지 이렇게 판사님이 해주신 그 학생은 학부모 학생은 11월 30일까지 대회는 모두를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건 아예 댓글로 달아주시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충청도 판결은 2달 집행 정지받았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승란 학부모님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양승란 학부모님 들리시나요? 대표님, 충청도는 전데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셨군요. 예. 예,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저는 나온 지 아직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급하게 다녀왔는데, 예. 되게 간단하게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간단하게 끝났거든요. 어, 판사님도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예. 질문도 그냥 학교 측에 저희하고 다툴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이 안건에 대해서. 근데 네. 감독님이 다행히도 위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대로 지침대로 이제 그 대회 정지를 내린 것뿐이라 자기는 감독으로서 학생 선수니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그 이상의 말씀은 없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니 저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떨릴 것 같아서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네. 읽어도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읽으라고 하시고 또 음. 지우가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어, 네, 네, 이제 저는 학생 선수이고 뭐 이런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경청을 하시고 한 가지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한 질문이 있는데 울산지법에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에서 11월 30일까지 정지가 되었는데 왜 2학기가 그때 끝나지 않는데 11월 30일까지로 정지가 됐는지 저한테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모든 도난 건이 판결이 나기 전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우선 급하게 이때만이라도 정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예. 재차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왜 그때 11월 30일까지만 정지가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나온 걸 가지고.
예, 왜 2학기 전체가 정지가 됐는데 왜 효력 정지는 11월 30일까지로만 판결이 난지 혹시 아냐고. 예, 그래서 본안 소송 전이라 아이들 피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만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묻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물어보신 의도가 이쪽에서도 정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학기, 그러니까 2월, 그래서 언제냐고 물어봐서 제가 2월 28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지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해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당장 이번 주에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변호사님이 그것도 국제대회인데 또 감독님이 국제대회 모든 대회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변호사님께서 학교장 허락이 필요 없는 대회는 나가도 되니까 그건 행정소송하면 무조건 100%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가되 본인 이제 변호사님께서 서면으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제출하셨나 봐요. 그래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네, 오늘 판결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2달 정지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아, 2달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직 그럼 판결이 오늘 받고 나왔거든요. 3시 30분에. 아, 그러면은 오늘 바로 아마 오늘, 내일 나오지 않나요? 아니고요. 예. 제가 네. 잘못 들었어요. 수원하고 제주도인가 봐요. 아, 수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30일까지. 내가 잘못 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구나. 충청도도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판사님께서도 이 정도 얘기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수적이시라 아, 그래요? 되게 우호적이기는 하셨지만 예. 그렇게 빨리 내려줄 이제 판사님 자체는 굉장히 젊고 진보적이신 분인 같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다른 데 눈치를 보시는 건지 다른 데는 어떻게 판결이 왜 그렇게 내려진 건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차 물어보신 건 예, 그럼 2학기가 며칠까지냐라고 음, 물어보시긴 했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기 댓글을 보니까 예, 이게 좀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서울에 요번에 해당된 감독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째 소송을 준비하신다 그랬을 때 원고가 교정이거든요. 그럼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교장한테 설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문제인데 우리 애들은 안 다친다. 교장 선생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면 교장이 이해를 한대요. 이게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교육정지 기간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왜 2학기면 저기 2월 달까지인데 왜 다른 데는 이렇게 해줬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야구 쪽 애들은 중학교 애들 U15 대회가 지금 부산에서 기장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가 날짜가 요 날짜라는 것 같아. 보니까 뭐 10월 중순까지가 아마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회 대진표를 보내줬겠죠. 이 친구들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판사 같은 경우 서울은 되게 심플하게 정리가 됐대요. 그냥 딱 한 번에다 가서 정리가 됐는데 했을 때 대진표 보고 그럼 니네 급한 거 이거냐. 그래서 아마 10월 어느 학교는 10월 5일 어느 학교는 10월 15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는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마 대진표하고 이런 걸 주게 되면 판사가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급하니까 이게 소년체전 예선일 수도 있고 어떤 리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판사가 생각할 때 어느 지법에서 2달을 줄 수 있고 3달을 줄 수가 있는 게 그 대진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에도 U15가 10월 11일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10월 15일까지 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판사마다 그 대회 중요성을 보고 아마 대진표를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제가 반복하는 건 조정을 할 때 당사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 대부분 부모들이 눈치 보고 계시거든. 누가 저기가 끝나면 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국회가 언제까지 통과될지는 우리도 모르고 그분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정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첫째 학교적인 원고가 있기 때문에 피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문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대진표를 아마 들어가야지 그 기간에서 아마 판사가 준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서울에 심플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분위기는 온 것 같아요. 근데 기간마다 차이점이 있을 테니까 그 점은 유념해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예. 예, 제가 어쨌든 고모님 말씀에 조금 첨부를 하자면은 김성진 변호사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피고 원고에 있어서 어찌됐든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얘를 시합을 나가게 하는 최종권자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예를 들어 판사님이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뭐 피고소 원고소에 우리가 같이 앉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교장 선생님 나오시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 양승란 학부모님이 가셨을 때는 교육청에서 뭐 대변인 누가 변호사님이 나오셨대 하셨어요? 양승란 학부모님 음소거가 돼 있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장 서면 아니, 저는 교육청인 줄 알았는데 아마 저도 교육부의 법무팀인 것 같아요. 소속은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부 그 법무팀인 것 같아요. 그죠. 서울말을 쓰더라고요. 예. 지방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소속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내가 교육청 소속인가 했는데 교육부인 것 같아요. 울산에 울산에서도 갔던 내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교장님이 나오시진 않잖아요. 그죠? 씨가 안 먹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또 중요한 그거니까는 울산에서도 교육청 법무부에서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양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니까 교장 그런 선생님이 것 같아요. 나와서 하시진 않을 거니까 그죠? 교장 선생님은 안 오시고 네. 그쪽 법무팀 대리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거의 그렇게 이제 신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분만 그런데 작은 방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다 썼는데 그 파트너 드라마 보면 네. 이렇게 그냥 의자 2개, 그러니까 원고 측 의자 2개, 피고 측 의자 2개, 판사님 자리 하나, 서기 자리 하나, 이렇게 총 한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실이라서 우리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재판하고 하는 그런 재판정이 아니고 네. 그냥 작은 방을 한 칸을 이렇게 조정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 25호실, 뭐 조정 뭐 23호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한테 해당되는 그 방에 방 앞에 있다가 한 10분 전쯤 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가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그리고 판사님이 뭐 이야기를 계속 경청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겁을 먹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좀 메모하시고 세자학력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머니도 학부모님 여기 또 여쭤보시는 게 그 학교장 면담을 하셨는지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예. 학교마다 다른 게 저는 그 코치님이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코치님, 감독님이. 그래서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코치님은 감독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하고 감독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냥 면담 날짜를 잡아 주시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 직접 사인을 받아서 그 아이 훈련장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지가 있는지 열의가 있는지 아이에게 운동부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아이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 좀 많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데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다른 언니와 통화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사인을 해줘도 됩니까? 말 걸지 말고. 당장 중지시키라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당장 중지시키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사인을 못 해주겠다 해갖고 못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예, 대구의 신우 어머니도 그런 경우인데 신우 어머니 아니고도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사인을 못 받고 서류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확산되는 거를 좀 되게 번거로워하고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참 어찌됐든 문제이긴 한데, 아유, 참, 우리 신우 어머니, 우리 강재현 어머니 나오셨습니까? 강재현 어머니, 대표님, 예, 저 또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저희는 어제 의정부 법원 갔던 거 사례 말씀드리려고요. 갔다 의정부는 왜 오셨어요? 갔어요, 서운하게? 갔다 네, 오셨어요. 나 아직 그걸 못 어제, 받았어요. 저희 어제였어요. 그러셨구나. 하도 이제 네네. 너무 이렇게 도미노처럼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제 저희는 3명이 해당돼서 예, 3명이 중에 이제 한 학부모님은 못 가시고 이제 2분이 갔고요. 그 피고인 측에서는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있었듯이 저는 그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소통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법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입장도 있잖아요. 이제 교장 선생님 저는 가실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과 이제 그런 이거가 이제 잘 해결돼야 되는 그 내용은 어쨌든 피고인 측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타까운 이거를 경기를 출전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잘 부탁한다고 이제 하고서 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가시고는 싶었는데 뭐 가정사가 있으셔가지고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하셔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젊은 판사님이 계셨어요, 저희는요. 근데 그거를 미리 그 울산처럼 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고 오신 것 같진 않았던 이유가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이렇게 혼잣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왜 미달이 되는지에 대한 뭐 몇 프로 성적을 받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피고인 교감선생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40% 중학생은 40% 이제 평균 그거에 뭐 그런 내용을 또 설명을 하셨고, 근데 저희 교감선생님께서는 저희가 9월에 이쪽 철원 저희 그 지역에서 유도 전국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9월 대회는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마침 잘하는 아이들이 못 나간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메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학교가. 예, 메달을 못 땄고 단체전도 인원이 부족해서 단체전에서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학교 측에서도 큰 타격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한 건데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이제 이거는 법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고 이제 불편했다. 이번 대회에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판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온 것 측에서 이제 할 말씀 해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전날 그 서울 행정법원에서 그 야구 됐잖아요. 그거 정지된 거를 예를 들어서 했더니 또 판사님은 그거는 그냥 급하게 단체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쨌든 최저학력제 미달된 아이들이 출전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 또 그것도 수능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대회가 언제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큰 대회가 11월에 있고 그 선발전이요. 그게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에 뭐 법이 뭐 개정이 돼서 한 달도 오랜 시일이 걸리면 아이들이 선발 예선전을 11월에 해야 되는데 내년 대회에서 좋게 출전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근데 저는 그 야구부가 출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11월과 저희는 또 유도는 12월 제주컵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큰 대회거든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12월 경기를 물어보셨고. 그래서
저의 입장은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저도 뭐 울산도 되게 긍정적으로 했다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고 일주일 이내로 결과에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원처럼 11월 뭐 30일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만약에 해주시면 12월까지 어차피 1월, 2월은 대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AU도는 그래서 12월까지는 이렇게 출전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럼 어찌됐든 네,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네, 게 다른 어머니들하고 같은 게, 네. 진짜로 아까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 시합이 언젠지가 가장 중요하네요, 예, 지금. 그거예요. 예, 그 이게 어찌 날짜를 정한 보면은, 거는 예, 중요 시합을 이제 판사님이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거를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메달하고 상장하고 다 가져갔어요. 어, 그래서 거기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런 어, 것까지 다 준비해 갔는데 뭐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냥 하셨고 그냥 가시면은 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내 애에 대한 입장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잘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는 부분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분들도 지금 아마 소송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그 옆에 예, 학교 여중에서는 예, 5명이 신청을 했다가 이제 1명만 하게 됐어요. 근데 예. 거기는 이유가 중3 학생들이 2~3명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차피 2월까지 없어서 이제 취하를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피고인 측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학교 측에. 예, 그냥 그 학부형 그 부모님만 참석을 하셨다는데 판사가 또 틀려가지고 그 판사님은 되게 냉랭하신 게 좀 뭐 질문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예.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교감 선생님이 더 긍정적으로 잘 될 것 음, 같다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좋으신 분을 만나셨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그것도 오늘도 교장 복이다. 선생님이 다녀왔을 때 어떻게 됐냐. 그리고 또 교육청 쪽에 그리고 예, 또 우려하는 게 아까 양순란 어머니 음, 여사님처럼 교육청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잘 모르신 게요. 예, 이거 판결하러 간 게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소송 낸 아이들만 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다 음, 대리인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누구는 행정소송 한 사람 아이들만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게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염려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그러네. 참. 예. 근데 음. 보통 다른 데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른 판사님들이 인용하는 그 부분을 보고 다른 판사님들도 이렇게 좀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신다고 아마도 그럴 것 하시는데. 같아요. 그 아까 네. 김성진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10월 11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중요할 거랍니다. 다른 그렇죠. 지방법원에서는 이게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민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판사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니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건 뭐 조금은 그렇다는데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는 완전 행정법원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류 접수하고 하는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저희들 양승란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그래, 어찌됐든 또 저의 일을 또 대신 좀 많이 좀 맡아주시기도 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또 양순남 어머니에게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많이 좀 도움을 좀 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좀 말씀하실 만한 거 있는가요? 이거는 뭐, 그러고 또 아까 중에 뭐 있었는데, 댓글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지역별로 아니라면, 연대에서 소송전이신 분들 모두 함께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해당 지역에 이제 각 피해자만 별도로 학교면 학교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안 그래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이렇게 피해 사례를 가지고 어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소송을 한번 그걸 하자. 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별개로 하고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지금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 육체적으로 자꾸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된 시간을 받고 계시니까 이제는 아예 정부를 상대로 이거에 대한 소송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변호사님들하고 한번 좀 말씀 한번 나눠보고 아니면 교육부를 상대로 한번 또 하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행정부 이제 소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만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교육부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고자 지금 저희들이 한번 약속을 한번 잡으려고 하거든요. 전화를 직접 해서. 예. 그때 안 하면은 좀 더 강하게 언론 플레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자라는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법원에 좀 나오면은 요걸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정식적으로 교육부 장관이랑 면담 요청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요. 예. 뭐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도와주시기로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취재를 하시고 계시니까 요런 걸 가지고 등에 업고 이제는 저기 교육부를 상대로 이제 장관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아마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우리 양순환 학부모님 엄청 바쁘시게 또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고, 소송 관련된 문의는 뭐 따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뭐, 그리고 홈페이지에 혹시 좀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런 공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법원 가셔가지고 했던 이런 경험담을 수고스럽지만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그룹이지만 또 홈페이지에도 좀 같이 좀 올려주시면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 혹시 자녀분이 KBS 방송에 좀 혹시 인터뷰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좀 자녀분이 있을까요? 예, 그 KBS 그 기자님이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지금 학부모님 두 분은 양춘남 학부모님과 광진현 학부모님은 인터뷰하기로 얘기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해 학생에 대해서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예. 아, 유정임 우리 학부모님 고민을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자꾸만 이게 좀 피하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참 하기가 지금 KBS에서 어찌됐든 방송을 지금 내보내려 하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막 목소리를 좀 더 높여줘야 되거든요. 예. 대구에서 예, 고민을 해본다고 또 해주시고 또 누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면은 얘기하시면은 예, 예 질문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유정임 학부모님, 예, 스피커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대구는, 축구하는 엄마인데요. 예, 저희가, 공립이다 보니, 교장 선생님의 서명 같은 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지금 그게 솔직히 제일 문제거든요. 어떤 부분요? 교장 선생님 서명을 받는 게 중요한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원고든 피고든 이렇게 뭐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학교 측에 승인 없이 해도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지 그게 걱정이 뭐, 돼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진행을 상관, 할 때, 네네네. 변호사님께서도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그 양식을 하나를 만드셨어요. 만드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거를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다 요거를 공지를 해서 자료를 요거 가지고 받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네네. 웃긴 게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무슨 서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다 보니까 울산지법에서 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랴부랴 만들어 갖고 내려온 게 각 지역 교육청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공문 네. 형식으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교장 선생님한테 뭐 받는 거는 그 김성진 변호사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네.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
이제 안 그거 해주실 거라고 제가 이제 100% 확신이 그 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네,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체육부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부에 이제 40명 가까이의 아버지 같은 분이신 분이 예, 절대로 법은 안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학교 측에서 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애들 훈련 다 빼고 지금 다 얘네들 지금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되게 비협조적인 게 저는 좀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음, 그게 조금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류 없이도 저희가 해도 상관이 없는지 예, 그거는 상관이 없답니다. 뭐냐면은, 네네네. 거기서 뭐,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안 준다 하면은 대회 뭐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은 A에 뭐 이렇게 뭐 상장이라든지 이제 네네. 시합 지금 뭐 언제 시합이 있다라든지 이런 공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네네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또 양승란 학부모님 너무 잘 아시니까 예, 또 한번 네네네. 아니면 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또 한번 또 여쭤보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음. 근데 참 그것도 웃깁니다. 그 부감쌤이라는 분이 마인드가 참 틀리네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래 맞아요. 바꾸려고 이래 노력하는데 절대 안 바뀐다라는 그런 말을 학부모님한테 그런 한다는 말을 거는 저 앞에서 굳이 한 40분 동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교육대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러니까 니들은 원래부터 공부했어야 되는 아들인데 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애는 되게 좀 나고자? 음, 라는 식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음, 솔직히 사실은 우리 축구부 애들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많겠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벌점 맞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 애들은 벌점도 사실은 없거든요. 운동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데 그 이제 지도자분을 제가 만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나가, 지도자님은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니까 음, 나서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좀 소극적인 게 학교 측 클럽들은 다른 운동부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제가 네, 네. 장담하건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고생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장담하건대 고모님 이름을 걸고 무조건 바뀝니다. 네. 여성 고모님 무조건 바뀌는 거 맞죠? 예,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 대법원들이 아직까지 이 네. 학교 교사들이 우리 운동부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꽉 막힌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UAE가 할 때도 그 11월 달에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 본청 아까 뭐라 그랬거든요. 네네. 하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자체들이 발뺌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최저학력제로 보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 누가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 사람들이 유도를 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자체가 마인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 임용하고 이런 거 다 학교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친구들도 힘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포인트는 교감을 공략하면 돼요. 왜냐면 교감은 교장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우리 야구부 감독들 아까 통화를 했지만 이 친구들 겁내하죠. 네네. 대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저한테 그 강의도 많이 듣고 우리 또 멤버들이니까 제가 방법을 줬고 네. 하다음에 교장을 설득을 해줘라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또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지역 관할 지역청들이 있어요. 네네. 얘네들도 생각이 다 틀려. 이러니까 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이 제도에 대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교육부에서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로 네네. 이슈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공약을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종목마다 다 틀린 건 알겠는데 네. 학교의 그 갈랑 그 임용권을 갖고 이 사람들이 학교장들이 자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느 지역 가니까 배구 지역도 배구 종목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 꽉 막힌 거를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지역도 장학사들이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막죠. 민원 들어올까 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될 때가 경찰청, 검찰, 그다음에 법원인데 오죽 답답하면 부모들이 법원을 갔겠어요. 근데 이런 심각성을 이 친구들 몰라요. 아까 대구라고 그랬죠. 네. 대구는요. 강은희 교육감이 스포츠 진흥원의 그 사람이 원장이에요. 진흥원 맞아, 맞아. 원장이라고. 네네네네. 그쪽으로 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야 할 그 방법을 가야지 이건 우리 그 교육청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걸 만약에 이게 진짜면은 이거는 진짜 언론에 완전히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을 정정당당하게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청렴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운동부는 청렴해야 되니까 교육을 1년에 2회를 하는데 예,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4명이 올해 못 뛰는데 그중에 3명은 그날 안 왔고 저 혼자 저는 학교 또 총무예요. 예, 그래갖고 저 혼자 가 있는데 저 앞에서 한 15분 이상을 알고 있잖아요. 못 뛰고 지금도 안 뛰고 있고 근데 저 앞에서 안 됩니다. 절대 법 안 바뀝니다. 국회의원들 뭐 좀 지금 설치고 있는데 교육청 아랫게 가보니까 제가 연수처 갔다 왔는데 절대 법 안 바뀝니다. 어머님들 공부시키십시오. 뭐 우리를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시키는 사람처럼 아, 뭐 되게 인간 이하에 봐라 이렇게 되게 한 15분을 20분 가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그분이 회장을 교감쌤이세요? 아니요, 체육부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 그 축구부를 관리하는 장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감독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이래야 될 사람이 어, 자기가 더 나서서 교육청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조금 아무리 요즘 시스템이 선생님들이 그렇다 한들 이렇게 애들이 꿈을 위해서 저희 아들이 아침 7시 20분에 나가서 정확하게 밤 9시 20분에 도착합니다, 학교. 예, 집에 도착하는 게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주말 리그 나가고. 그러면 공부를 언제 해요? 학교 가면 자겠죠.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자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교 훈련량마다 좀 다르고 저희 사실은 요번에 8강까지 갔는데 영덕까지 왕복으로 오고 가고 애들 대회 갔는데 성적을 그만큼 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안 쳐줬어요. 학교에 수업하고 아침에 밤 12시에 도착해서 아침에 등교하고 경기 뛰러 갔어요. 이틀에 한 번은. 그러니까 되게 비협조적인데 이런 학교에 있다 보니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났지만 어쨌든 얘들한테 니들 해라 했는데 너무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마치 저희 아이들 12명 중에 몇 명이 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하네. 나머지 수업을 얘들만 빼고 훈련을 다른 애들은 또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어쨌든 감독하고 뭐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울증이 올 정도로 지금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그 체육부장 쌤 학교 어딘지 전화하면 저는 알 수 있을까요? 괜히 그런가? 네네. 네네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그는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이 체육부장 쌤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죠. 제가 해서 이 사람을 당신 가만히 나는 이제 언론으로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진짜 그 말 근데 정말 책임지라고. 진짜 우리가 원래 16강행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전부 다 얘기하시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20년 가까이 16강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예, 없었는데 요번에 저희 애들이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예. 뭐라고 했냐면 8강 전 있는 날 아침에 등교하고 영덕까지 2시간 갔다가 경기를 축구는 알죠. 35분을 이제 되게 많이 뭐 다들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강행군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너거 나대지 마라. 너거 되게 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좀 그렇게 했었어요. 참. 이거를 참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학교 수행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요거는 요까지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 비협조적인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제가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너무 뭐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아쉽긴 한데 또 늦었다고 생각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그럼 네, 어머니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어느 네, 선생님 네, 누군지하고 좀 개별적으로 다시 통화하시죠. 제가 그거는 네, 좀 확실한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의 진짜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제가 또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예, 제가 우리 아까 탄원서 말씀하셨는데, 예, 학생들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당연할 예,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는 아, 확실하죠. 그럼요. 예. 근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홍보를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다. 주변에 또 뭐 알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모든 네, 분들이 예, 네, 다 해주시는 게 네. 가장 좋죠. 네, 제가 대구에서 뭐, 축구 쪽으로는 일단은 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늘 감사합니다. 고생 아이고, 아닙니다. 많으십니다. 예. 그럼 네, 어찌됐든 나중에 다시 자고 통화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근데 이게 참 지금 요게 그러면 비용 많이 들고 뭐 이게 보니까 참 얼마나 이거 뭐 완전히 나중에 이거는 학교 펀칭 하시느라고 그 사람 선생님들이 하려면은 아 이제 이거 무료로 못 해주고 한다고 그거 또 올라왔어. 그렇지. 그때 또 영업이 영업. 이거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예, 제대로 좀 컴퓨터가 해주시죠. 생각 안 돼. 요 G 학부모님 예. 어찌됐든 지금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애들을 두 번, 세 번을 죽이는 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자체 교육청이고 학교 선생님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마다 진짜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담당 부감 선생님이든 잘 만나는 게 또 어찌 보면 복입니다. 아, 근데 이런 선생님이 있다라는 자체가 진짜 너무 갑자기 또 열이 엄청 받아버리네. 아유, 아무튼 또 혹시 또 뭐 또 궁금하신 사항 부모님들 좀 속 시원한 그게 됐는가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시간도 좀 많이 지났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헌법소원 무조건 이거는 위헌이 있다라고 웬만한 법원에 계신 분들이 법조인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헌법소원이 마무리가 되느냐 그 기간이 문제인 거고 그게 된다면 바로 집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서지영 의원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교육위 소위원회가 통과가 돼서 본안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제 본안만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민생 법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현장에서는 뭐 문제시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에 해서 최대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주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이제 행정소송인데 그거는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행정소송 보통 일주일 안에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울산지법처럼 자꾸만 저렇게 판사님이 부담을 느껴갖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면 그것도 참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예. 뭐 다른데 서울처럼 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아까 중에 사례를 든 학부모님들 말씀하신 거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시면은 법원에서 그걸 좀 인용을 안 해주겠냐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또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리 목적과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입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자체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무조건 됩니다. 그 부감 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 법원 부모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로 찾아가겠습니다. 그 부장 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 가서 그 부장쌤하고 대판 어떻게 해보든지 정식으로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에다가 자유 게시판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올려놓으시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도 해드리고 전화도 저희들도 최대한 제가 수업이 없는 한 바로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도 행정소송 지금 진행했던 학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예, 좋겠고 행정소송 하신 학부모님들은 그런 진행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이고 하여튼 지금 이제 어찌됐든 또 대구에 우리 또 강지연 학부모님 예, 또 우리 야구 우리 하시는 저 학부모님 또 소송 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요래 나눴던 요런 자료를 좀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예, 우리 아들이 무조건 시합 뛸 수 있도록 예,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예, 아이고 어찌됐든 모두가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학부모 연대라는 게 나름대로 이제는 힘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의 목소리를 이제 좀 들어주는 듯한 이게 이제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학부모님들이 좀 더 우리가 쪼아야 돼요. 예, 교육부든 문체부든 정치권이든 정부든 관계부처에 최대한 더 푸시를 하고 언론 플레이도 최대한 더 많이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게 수정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양순란 어머님이 많이 울고 오시랍니다. 예. 그때 판사님 앞에서 양순란 어머니 엄청 통곡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님 울고 계시면은 절대 판사님이 예, 냉정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셔야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 예, 어찌됐든 전체가 합심해서 최대한 제 생각은 10월 달 안에 무조건 결판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저 고모님께서도 좋은 그 영상 계속해서 좀 올려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좀, 예, 정치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정치권에서 보긴 봐요. 아유 봐야죠. 저도 무조건 올려놓고 저하고도 지금 SNS에도 우리가 또 계속 공유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올려놓으시면 예, 그걸 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뭐 고모님께서 올린 영상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SNS로 같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공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고모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뭐 이게 보니까 우리 야구 쪽이 제일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걸 했는데 수도권에서만 있다가 지방을 많이 못 갔어요.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 유튜브도 올리고 유튜브 뭐 이영선의 송동원들하고 올려봤고 올리고 계속 있고 페이스북이나 이제 글 쓰고 있지만 뭐든지 한 번씩 급하면 발등에 부딪혀야 우리나라는 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학부모 출신이었고 그다음 어차피 이제 큰 애가 벌써 30줄 들어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인생을 살면서 법원 간다는 게 진짜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리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따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자체가 오늘 제 글을 계속해서 퍼달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저 또한 열심히 할 거고 대신 우리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하시죠. 저 체육시민연대나 이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이 친구들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얘기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단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반대 아니다. 대신 이거에 커리큘럼에 이런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가는데 여러분들이 대안을 안 줬지 않느냐. 이스쿨리아 만드는 거 이것도 잘못됐으니
우리가 대안을 만들 테니까 우린 그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만 지켜주시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한꺼풀 뒷코풀이 벗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을 여태까지 그걸 마련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김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교육부나 정치권하고 의논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대신 우리 운동부 하는 아이들이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이런 주운 것이는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생해 주시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죠. 예, 든든한 부모님들 이제 혼자 아닙니다. 예, 이제 학부모 연대도 있고 모두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힘내시고 부당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또 억울함을 또 해소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 내용은 부모님들 동의하에 어찌됐든 저희들 게시판에도 좀 올리고 해서 다른 부모님들이 이 영상 못 오신 분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저 힘내시고 강재현 학부모님 내일 잘 법원 잘 갔다 오시갖고 예, 많이 울고 예, 판사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하소연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모님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자, 고생하셨어요. 차후에 연락합시다. 예. 여기 우측편에 보시면 종료 있으시죠? 종료. 나가기가 우측 있구나. 하단에. 예.